시티즈 스카이라인 투로 부산 광안리를 만들어줬습니다. 지형을 적당히 다듬어주고 도로를 깔아줍니다. 항구 도시의 느낌이 나도록 직각 도로를 많이 만들어주세요. 괜찮은 타일팩으로 인도 부분을 채워봅시다. 왕복 2차선 기본 도로에서 로드빌더 모드로 인도를 제거했기 때문에 보도를 따로 만들어줘야 했습니다. 삼익비치 아파트 단지를 구현하기 전에 여기도 도로를 깔아줍니다. 해안선을 따라 모래 표면 텍스처를 깔아줍니다. 이런 면에서 시티즈1보다 시티즈2가 훨씬 편한 것 같습니다. 심심한 부분들은 이렇게 경계석을 깔고 흙길 텍스처를 깔아준 후 나무와 덤불로 채워줍니다. 단조로움이 줄어듭니다. 해안선을 따라 남길 중간에는 또 다른 진입로를 구성해줍니다. 당연히 차량이 드나들 수 있어야겠죠. 무브잇으로 노드를 살짝 조절해주면 좋습니다. 했던 짓을 또 반복합니다. 조경은 많을수록 자연스럽기에 더 많은 조경, 더 많은 조경을 깔아줍니다. 아무튼 좋아집니다. 교차로 맞은편에는 메인 광장 느낌을 내기 위해 다른 타일 텍스처를 깔아줍니다. 길쭉한 나무를 배치해주면 좋고요. 그 나무 아래에는 가로수 바닥재로 장식해줍시다. 난데없이 인공 타일 위에 나무가 자라있는 것보단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분수도 설치해줍시다. 해수욕장 끝에는 넓게 조경을 칩시다. 원래 광안리의 수욕장에는 이곳 근처에 화단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이사이는 보도와 비슷한 질감으로 타일을 깔아줍니다. 채우기 툴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로드빌더로 2배 넓은 인도를 만들고 그것을 이용해 기준점을 잡아줍니다. 한쪽 변을 축대로 바꾸고 지형을 다듬으려면 어느 정도 넓은 도로나 인도가 있어야 글리치가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끝을 따라 타일 텍스처를 꽉꽉 채워줍니다. 타일 텍스처는 기본 내장 인도의 텍스처보다 우선해서 이렇게 덮을 수 있습니다. 추가 팁! 아까 만든 넓은 인도로 산책로를 그어주고 채우기 툴로 흙 텍스처를 사이사이 넣어준 후에 다시 인도를 삭제하면 좀 더 자연스러운 공원 산책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귀찮은 건 덤입니다. 이제 대망의 건물 쇼핑 시간이 왔습니다. 어울리는 건물을 탐색해봅시다. 사무 건물들이 특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치지직 방송에서 항상 말하지만 시티즈 상업 건물은 정말 못생겼습니다. 쇼핑 시간이 길어지면 지루합니다. 어서 빨리 에셋 에디터가 정발됐으면 좋겠네요. 다른 쪽에도 건물들을 배치해주고 타일로 다듬어줍니다. 저는 광안리에서 아쿠아팰리스라는 곳에 묵었었는데 바깥 뷰를 보자마자 바로 시티즈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심각한 시티즈 병 말기입니다. 도로에 마킹을 더 달아주면 현실감이 상승합니다.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표시가 필요합니다. 파라솔과 돗자리를 깔아줍니다. 해수욕장 관리 차량들이 104장을 지나가면서 생기는 바퀴 자국을 의도해줍니다. 별 생각은 없었는데 왠지 이것이 생각나더군요. 파도 데칼도 배치해줍시다. 같은 데칼을 너무 반복적으로 배치하면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가지 모양을 불규칙한 간격으로 장식합니다. 그러면 꽤 그럴싸해집니다. 한편 삼익비치 아파트 단지를 구성해봅시다. 주차장을 깔아주고요. 옥상이 초록색인 영국 팩 아파트를 배치합니다. 무브잇으로 깔짝대며 간격을 조정합니다. 튕길 확률이 높은 작업이니 꼭 저장하세요. 광안대교도 지어줍니다. 하필 이걸 방송 끄고 작업해서 대충 이런 식으로 한다 정도로만 아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3일차에 접어듭니다. 바뀐 옷이 증명합니다. 테트라포드를 대신할 바위를 마구마구 설치해줍니다.
담지는 않았지만 괜히 톨게이트도 만들어줍니다. 로드빌더로 만든 톨게이트용 편도 4차선 도로를 배치해줍니다. 주차장 부스를 톨 부스로 위장합니다. 길이를 재봅니다. 이 정도면 적당하겠거니 하고 기둥을 겹쳐 지붕처럼 만들어줍니다. 보도를 이용해서 지붕을 받쳐줄 지지대를 만듭니다. 무브잇으로 옮겨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 빨간색 데칼은 하이패스 전용 차선인 것처럼 표현하기에 좋습니다. 색깔은 사뭇 다르나 그래도 괜찮습니다. 외부와 연결된 도로들을 괜히 삭제해줍니다. 그래야 방금 만든 광안대교를 시민들이 이용해 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